그는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충분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만두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아 둘 명분도 없었고 남아야 할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두는 건 실패도 아니었고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나왔을 뿐입니다. 이상한 건 그 선택 이후였습니다. 그는 그만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아직 거기 있느냐는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그대로 감당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왜 그만두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왜 그만두지 않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선택이었을까요? 그가 그만두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은 처음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천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묻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은 항상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네요. 그 말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안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유를 또렷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창했고 애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라고 인정하기엔 그 말이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명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부담을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들의 자리를 하나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 더 이상 이곳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들에 비해 그는
늘 한 발 늦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져서가 아니라 이유가 끝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하나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다시 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선택을 끝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만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계를 단번에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불렀고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같은 자리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질문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어떤 선을 미리 정해두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원래 그런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는 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던 말은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불리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농담은 줄었고 침묵은 늘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끝에 항상 혼자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떠난 사람들과의 차이도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공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에 대해 질문받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그는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설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는 때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조용한 거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어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그를 혼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혼자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이곳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있었고 익숙했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 이후 그는 자신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맞는지, 아직 남아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질문이 누구에게서도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왜 아직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이 공기처럼 늘 곁에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았고 괜히 눈에 띄는 선택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자신을 뒤로 물리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순간에도 말을 아꼈고 선택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었고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를 바라보다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은 더 이상 선명하지 않았고 지금의 자신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그를 바깥으로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안쪽에서도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이 자리의 중심이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에 대가가 따를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단지 계속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자 그는 무언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나 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쉽게 웃지 않게 되었고 별일 아닌 일에도 피곤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쉬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기대였습니다. 내일이 조금 나아질 거라는 기대, 다음 주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그는 그 기대를 버린 대신 오늘을 무사히 넘기는 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에게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불필요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아있다는 선택이 실수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더 많이 통제했습니다. 그 통제는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그의 성격처럼 굳어졌습니다. 예전에 그는 더 솔직했고 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무거워졌고 그 무게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그를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다는 선택의 대가는 한 번에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아주 조용하게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을 설명하려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부족했고 말은 결국 오해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남겨진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용히 확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공간, 반복되는 하루,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주는 몇 사람, 특별하다고 부르기엔 부족했고 의미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함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표현 대신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말이 더 맞다고 느꼈습니다. 놓지 않았지만 더 세게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되는 거리에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선택을 매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그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빠르지도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하지 않은 시간.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감각,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큰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인생을 바꾸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로만 남는 것이라는 걸 그는 조금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선택은 인생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속도로, 어떤 태도로 하루를 건너왔는지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용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감각은 오랫동안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선택을 옹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이 어떤 시간을 남겼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그만두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말하지 않기로 했던 선택이 어떤 시간을 만들었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